김현 매니저가 또 따로 준비하신 기업이 있잖아요. 네. 화면으로 어떤 기업을 준비해 오셨는지 오늘 볼까요? 위지윅 스튜디오인가요? 위지윅 스튜디오. 네. 네. 딱히 신선하진 않죠. 아니요, 뭐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죠. 앞서 네. 우리 셀바스 AI를 이제 맞습니다. 선그룹으로서 신혁승 네. 이사가 해줬기 때문에 네. 위지윅 스튜디오를 덱스터 뭐 이런 쪽도 같이 영역을 확장해서 그렇죠. 보면 되겠죠. 뭐. 저도 대기하고 있으면서 이제 신 이사님 얘기하는 거 쭉 들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컴투버스의 생태계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 네. 오늘 앵커님도 일발정제는 지금 컴투스 종목을 이제 넣어주신 이유가 맞아요. 아마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마곡땅 얘기도 좀 해주셨고, 그렇죠? 뭐 발표를 많이 안 하시는데 뭐 올해 안에 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설계가 어쨌든 좀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은 뭐 네. 청사진이 나오지 않겠어요. 뭐 조용히 추진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컴투스 이제 그룹의 직원들은 이제 내년부터 컴투버스로 출근을 한대요. 메타버스로 출근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업무를 한다는 얘기가 어제 또 나왔거든요. 네. 그 정도로 어쨌든 이 컴투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어떤 대규모 플랫폼, 컴투버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위직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는 거고요. 어저께도 마찬가지예요. 넷게임즈라는 게임 회사를 어저께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사실 이 넷게임즈도 조정을 많이 받은 자리에서 그냥 저점에서 딱 매수를 해놓으니까 그래도 시세가 좀 나잖아요. 어제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 위직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지치면 안 돼.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위직 스튜디오도 사실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뭐 덱스도 마찬가지고 조정을 좀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핵심적인 종목들은 이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면 분명히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위직 스튜디오가 시가총액이 거의 2조 원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25%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아직까지도 분명히 밸류에 대한 부담 분명히 있어요. 실적이 잘 나오지도 않는 회사고 적자가 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2조 가까이 갔다라고 하면은 고평가다, 뭐 버블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을 감안하면은 이 밸류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직 이 스튜디오라는 컨텐츠 기업 자체가 정말 많은 계열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상장된 회사를 포함해서 17개가 넘는 지금 계열 회사들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스튜디오가 규모가 꽤 크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최근에 이제 합병 상장된 이제 MP, MP도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6천억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MP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수요 예측 들어가는 레몽레일, 레몽레일이라는 컨텐츠 기업의 최대주도 위직 스튜디오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컨텐츠와 플랫폼 기업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컴투스가 이 위직 스튜디오에 이제 배팅을 해가지고 무려 이제 2천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지분 38%를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정말 남는 장사였다. 2천억을 주고 지분 38%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감안해가지고 컴투스가 인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의 가치가 6천억이 넘으니까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지금 3배 이상 뻥튀기가 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잘한 이제 M&A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만큼 위직의 가치가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이제 계열 회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컴투스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 컴투버스의 가장 핵심적인 영화와 드라마 컨텐츠를 제작하고 배급하는 역할도 위직 스튜디오가 하고 있고 그리고 VFX 여러분들이 이제 승리호라는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네. 그 승리호를 만든 회사가 바로 위직 스튜디오거든요. 이 위직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이 VFX 기술이 디즈니 이제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앞으로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 위직 스튜디오가 상당히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실적은 아직까지 조금 뭐 별 볼 일 없지만 내년이 되면 이제 이 계열 회사들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 상당히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될 거고 영업이익도 내년에 한 200억에서 200억 중반 정도의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조금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충분하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 왔거든요. 네. 요 회사가 이제 갖고 있는 계열 회사들이 얼마나 이제 좀 다양한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직 스튜디오가 가장 이제 정점에 좀 올라와 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레몽레인 방금 말씀드렸죠. 오늘부터 이제 수요 예측 해가지고 12월 말에 이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변경 상장이 될 거예요. 한 150억 이상의 이제 신주 발행을 해가지고 변경 상장이 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MP는 뭐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지만 메타버스 플랫폼 그 다음에 이게 이 회사가 이제 어찌 보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XR 스튜디오를 또 가지고 있다라는 거, 네. 김포에 이제 대규모의 스튜디오를 또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도 이제 지금 뭐 언급되지 않은 기업들도 여기 나열이 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컨텐츠 기업이다, 그냥 뭐 VFX하다, VFX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합 컨텐츠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도 뭐 충분히 조정을 좀 받은 상태라서 4만 원 정도 아래에서는 여러분들이 저점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어제 종가 이제 38,650원이었는데 38,500원부터 4만 원. 그러니까 4만 원 아래는 저는 매수 기회다라고 보는 거니까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46,000원, 손절 가격은 3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지윅 스튜디오를 오늘 김영민 매니저가 다시 한번 타이밍으로 내용 정리는 화면으로 보시고 가격 전략도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요.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훈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위지윅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사실 스튜디오라는 개념이 말씀하신 그 종합적인 약간 그런 개념으로 덱스터도 덱스터 스튜디오라는 맞습니다. 개념으로 가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에서 이제 김영민 매니저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자회사들의 가치에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뭐 표에서 좀 더 추가를 하자면은 최근에 이제 그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또 이제 M&A 하려고 지금 거의 확정이 됐는데 아티스트 네. 컴퍼니가 이제 이정재하고 정우성이 그 설립을 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뭐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했었고 그래서 사실 이 회사가 상당히 그 규모가 커요. 거기는 소속돼 있는 뭐 배우라든가 아티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 또 이제 그 지금 최근에 편입한 고즈넉 ENT라는 회사가 그 이제 주로 그 장르 소설이라든가 이런 장르 문학을 주로 집중적으로 이제 발간하는 그 이제 출판 그룹인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위지윅 스튜디오의 그 전략이 저는 굉장히 그 긍정적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 그대로의 종합 콘텐츠 쪽으로 간다는 거죠. 단순히 처음에 이제 VFX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이 돼 있다가 이제는 약간 뭐 하청의 개념에서 그렇죠. 합체 개념에서 전부 다 이제 흡수를 하는 거예요. 제작의 개념으로. 네, 전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계열사를 늘리면서 말 그대로의 어떤 그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이제는 발돋움을 하는 단계가 아닌가. 뭐 앞서 말씀해 주신 이런 뭐 흐름들이 지금 굉장히 이 지금 어떤 시대에 맞는 이런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좀 이런 쪽에서 단순히 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신기술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나가는 방향성들, 뭐 플랫폼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아우르는 이런 흐름들에 저는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위지윅 스튜디오에다가 이제 뭐 덱스터를 올려도 숟가락을 올려도 저는 괜찮을 것 어차피 같아요. 거의 이제 스토리가 비슷한 회사로 비슷하겠죠. 덱스터도 사실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위지윅 스튜디오 시가총액 1조 6천억이나 한때 2조까지 갔었고 2조까지 갔었고요. 네, 덱스터 스튜디오 지금 7천억까지 내려왔으니까 뭐 덱스터 스튜디오도 덱스터도 괜찮을 1조 것 같고. 갔다가 이제 7천억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네, 하나씩 얹어 놓는 거죠, 이렇게. 자, 거기까지 듣도록 하고 네. 김혜 매니저는 이제 돌아가셔야 되니까. 네. 오늘 내일 또 이벤트 오늘은 이벤트였고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오늘 접근해야 되는 포인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또 준비해 오신 내용이 있으니까. 이동훈 팀장님의 오늘 시장 예. 포인트. 뭐 지금 말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 증시도 그렇고 어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야말로 FOMC 대기 모드에 지금 뭐 진입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이 인사를 해서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뭐 김혜 매니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말 끊어서 죄송해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지금 말씀드린 대로 FOMC 대기 모드에 돌입을 한 상황이고 우리 증시도 이제 어제까지 4월 연속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네. 뭐 충분히 지금 아주 그 견조한 조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꼭 FOMC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증시가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200포인트 이상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의 고점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는 조금만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또 이제 이런 그 FOMC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타이밍상으로 좀 잘 맞아떨어진 조정 타이밍에 이러한 좀 그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조정이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장 후반에 좀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들이 나타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지지력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안에서 어제 이제 바이오로 대변되는 종목들의 어떤 그 순환매 흐름들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사실 뭐 이게 시장이 일방적으로 무너지는 시장이 아니고 이제는 하방이 좀 지지가 돼 있는 상황에서 안에서 어떤 그동안 덜 올랐거나 소외가 됐다거나 제가 이제 어제 바이오도 바이오지만은 하나 굉장히
주의 깊게 본 거는 음식료입니다. 네. 사실 가장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돼 있고 그렇죠. 못 오른 쪽이었는데 네. 어제 이제 그 음식료 업종에 반등이 났어요. CJ 제이제다. 그렇죠. 뭐 그런 종목 농심이라든가 오리온이라든가 종목들이 반등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시장은 확실히 조금 이제 그동안 그러니까 시장은 지수는 숨고르기고 시장의 상황은 그동안 좀 이제 덜 올랐거나 못 올랐거나 소외됐던 업종들의 순환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이벤트가 좀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는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물론 어떤 그 이벤트의 어떤 그 색깔에 따라서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만약에 네.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거나 그렇다면 시장은 흔들릴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그게 이런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스권의 상단을 뚫는 네. 그런 흐름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외국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외국인이 어떤 방향으로 좀 움직이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박스권의 상단을 뚫는 이러한 시도들이 좀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략도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네요.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팀 이동근 팀장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